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신형 스포티지의 실차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도 멋있어요. 기아가 기아했어. 역시 디자인 기아예요. 앞모습 전체를 라디에이터 그릴처럼 이렇게 막 큼직하게 해가지고 차가 엄청 큰 것처럼 보이는데, 또 이게 아주 입체적이고 또 실루엣은 아주 볼륨감이 아주 강조된 실내라서 그냥 큰 차가 아니라 좀 날렵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사진이 공개된 5세대 스포티지 요 디자인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오토. 멋집니다. 이 현대 투싼 디자인이 워낙 괜찮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기기가 쉽지 않을 텐데 스포티지 어떻게 나오려고 그러나 이거 걱정했었어요. 근데 못지 않아요. 투싼도 뭐 멋있지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스포티지도 멋있습니다. 스포티지는 라인 같은 거 없이 볼륨감으로, 이 덩어리감, 볼륨감 뭐 이런 걸로 멋을 냈어요. 라인은 그냥 옆에 쫙 거진 라인 하나밖에 없어요. 마치 투싼이 이렇게 창같이 이렇게 찌르면서 라인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날카로운 라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약간 창 같은 반면에, 스포티지는 방패 같은 느낌이에요. 창과 방패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우리나라 이 SUV 시장을 다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이 현대기아 이 아저씨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상도를 그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렇게 더 정확하게 다 그려내셨어요. 근데 저도 그래서 이제 뭐 그리긴 했어요, 저도. 근데 이제 예상도 그리시는 분들은 컴퓨터에서 뭐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그리시는데, 저는 이제 그 정도 세대는 아니고 직접 종이에다가 스케치하던 세대의 디자이너라서 막 그리는데, 이게 종이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그리려니까 이게 잘 안 돼. 이게 스포티지는 이런 라인보다는 입체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조된 디자인이에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인은 그냥 뻔한 라인들 이런 것들로 그려져 있지만, 그 라인과 라인 사이에 있는 면의 입체감이 상당한 차죠. 거의 쿠페 수준의 라인을 보여주는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스케치를 그리고 라인 몇 개를 갖다 그려놓으면은 그다지 이게 멋있게 안 나와. 이게 입체적으로 뭐가 딱 보이고 막 이래야지 멋있게 나오는 디자인인데, 딱 본 거 기억에 딱 난 거대로 해가지고 되게 정확하게 그렸다고 그랬는데, 그때 봤을 때 그 섹시한 그 느낌이 안 나오고 되게 투박하게 나오더라고. 계속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막 했지만 욕만 먹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은 안 올렸어요. 오죽이나 차가 안 그려졌으면은 1세대부터 이렇게 2세대, 3세대, 5세대 이렇게까지 연결해가지고 그릴 생각까지 했겠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 상당히 입체적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종이로 제가 이렇게 어설픈 솜씨로 그려가지고서는 이 신형 스포티지의 이 입체적인 이 뉘앙스 이런 것까지는 이 둘리 연필이랑 그냥 A4지 여기에는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입체적인지 사진을 잘 보세요. 이게 라디에이터 그릴도 있고, 라디에이터 그릴 위로 이렇게 또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게 하나 더 있잖아요. 이게 그냥 그리면은 한 면처럼 보이는데, 딱 보시면은 이게 위에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 비슷한 거는 거의 45도로 깎여 있고, 밑에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은 이렇게 움푹 패여져 있는 형상이잖아요. A4지에다가 이 둘리 연필로 그걸 표현을 하려고 그러니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스포티지 딱 보면서는 막 우와 멋있다, 우와 끝내준다 막 이러고 보고 딱 나와가지고서는 막 스케치 끄적끄적 했더니, 그 멋있고 입체적인 라디에이터 그릴을 딱 그렸는데 멋있고 섹시하게 안 나오고 그냥 얼굴 큰 애만 나오더라고. 자꾸 그랬는데 얼굴 큰 애만 나와. 멋있는 실루엣 이런 거 막 머릿속으로 그리고 그랬는데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 이제 다 손이 죽었어 이제. 기아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런 걸 잘할 거 아니에요. 이 라인은 별거 없지만 이런 볼륨감 이런 것들이 끝내준다라는 거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진 몇 장 공개했는데도 이 사진에서도 그 볼륨감이 상당히 잘 나오는 그런 앵글로 찍은 사진들만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5월 말에 나온 티저 이미지 있잖아요. 이런 것도 딱 봐봐요. 이 조명이랑 이 어두움 속에서 이 볼륨감 같은 게 막 SUV인데 이렇게 볼륨감이 셀 수가 있나라고 할 정도로 티저 이미지를 내보냈잖아요. 보여줄 거는 볼륨감이다 라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공개된 사진 봐봐요. 약간 옆모습인데 약간 틀어놔서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이런 데 입체감이나 이런 볼륨감이 상당히 강조되는 앵글이 1번 사진. 그 다음에 2번 사진은 그냥 쿼터뷰, 일상적인 쿼터뷰. 그리고 3번 사진이 엉덩이 쪽 이렇게 있는 사진인데, 이 엉덩이 쪽 있는 사진 봐봐요. 이 뒤에 볼륨감 끝내주잖아. 그럼 내가 이거는 실차를 보면서 리뷰를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사진으로 보기에도 이 볼륨감이 한 70% 이상 안 나오는 것 같아. 실제로 보면은 이건 쿠페에서도 쓰기 힘든 볼륨감을 SUV에서 이런 거 쓰다니.
SUV를 디자인할 때 가장 디자이너들이 고민하는 게 이 세 번째 유리창이에요. 첫 번째 유리창, 두 번째 유리창. 이건 그냥 뭐 문짝에 달린 유리창이잖아. 이건 그냥 있어야 돼. 근데 세 번째 유리창은 야 이거를 할까 말까. 야 이거를 쭉 뻗을까 아니면 여기서 자를까. 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요. 왜냐면은 요거를 첫 번째, 두 번째 유리창처럼 세 번째 유리창을 그냥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외건 스타일, 아주 지루한 스타일, 짐차 같은 스타일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SUV들 보면 요 세 번째 유리창이 없는 SUV들 꽤 많습니다. 스포티지도 뭐 3세대? 우리 디자인 멋있다고 하는 3세대 스포티지 봐요. 이 세 번째 유리창 없어요. 그냥 C필러를 두껍게 했죠. 그래서 해치백 같은 그런 단정한 이미지를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1세대 소렌토 보세요. 1세대 소렌토. 그때 외건형 SUV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 세 번째 유리창을 이렇게 역사다리꼴로 이렇게 깎았잖아. 그때 당시 나왔던 렉스턴도 이 외건형 SUV의 이미지를 벗어내기 위해서 이 세 번째 유리창을 이렇게 이상하게 깎아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디자인된 이 회장님 프로젝트 테라칸 외건형 SUV처럼 이렇게 그냥 세 번째 유리창이 큼직하게 그냥 이어져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기능적으로는 아주 좋아요. 실내 공간도 넓고 3열 시트에 앉은 사람도 이게 시야가 좋고 해가지고 기능적으로는 좋지만 멋이 없거든. 외건형 스타일로 보이거든. 그래서 이 두 번째 유리창에서 세 번째 유리창으로 연결되는 거를 보통 이렇게 쭉 있질 않는데 또 이거를 이으면은 차가 좀 더 길어 보이고 느씬해 보이고 그러는 건 또 있어요. 요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거야. 신형 스포티지는. 예, 그래서 두 번째 유리창에서 세 번째 유리창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라인인데 요거를 가면서 쭉 올려서 마치 육상 선수가 딱 스타트 라인에 엉덩이를 딱 들고 서 있고 또 쫙 나갈 것 같은 그런 역동감과 기능성도 갖추고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 디자인한 거예요. 디자인 잘했어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유리창이 그냥 이렇게 밑에 부분만 이렇게 올라간 유리창이 아니고 이 뒤에서 보면은 유리창이 뒤로 갈수록 안으로 싹 감아 들어오는 덩어리예요. 네, 그래서 유리창은 안으로 싹 감아 들어오고 테일램프는 쫙 뻗어서 차를 넓게 보이게 해주고 그래서 넓은 받침대 위에 유리창이 딱 작게 들어간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스포티지가 이제 뭐 길에 많이 풀리겠지만 이 신형 스포티지 뒤에서 따라가면서 보면은 와 SUV인데 되게 뒤에가 빵빵하면서 유리창은 작고 그러니까 되게 쿠페 느낌이 난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이 테일램프 요 밑에 방향지시등. 아 드디어 이제 이 방향지시등이 위로 올라왔어. 하도 우리 뭐라고 왜 방향지시등 왜 자꾸 밑으로 내려 안 보이게 자꾸 그러니까 드디어 방향지시등 위로 올라왔습니다. 후진등은 번호판 밑에 있어요. 후진등은 밑에 있는데 방향지시등은 하여튼 위로 올라왔습니다. 박수. 네, 드디어 올라왔어. 우리의 막 하니까 올라오잖아. 자, 근데 이 테일램프 뭐 이런 이 뒷모습 멋있잖아. 뒷모습 이렇게 딱딱 팽팽하고 뭐 멋있는데 약간 요게 이제 이게 약간 걱정되기도 하는 것이기도 한데 우리 자동차 디자인을 할 때는 모든 면을 볼록한 면으로 디자인을 합니다. 이렇게 볼록한 면으로. 예, 모든 면이 다 볼록한 면이에요. 유리창도 볼록한 유리창이에요. 다 볼록하기만. 저 디자인할 때는 오목한 면 쓰면 혼났어요. 니 차도 모르는 놈이 오목한 면 쓰면 막 큰일 나. 네, 그때 당시는 철판 가공을 할 때 오목한 면 가공을 못했어요. 볼록한 면 가공이랑 오목한 면 가공을 동시에 프레스를 못했기 때문에 볼록한 면으로만 프레스를 해서 만들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다중 프레스로 여러 번 찍어서 철판 만들어내기 때문에 볼록면, 오목면을 뭐 같이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오목면은 웬만하면 안 써요. 요거 이유 얘기하면은 좀 길어지기는 하는데 근데 요거 중요한 얘기니까 요거는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요거는 할게요. 요 스포티지 사진, 이 들판에서 찍은 사진 참 멋있게 나오잖아. 이 들판을 잘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건 들판이건 논두렁을 가건 밭두렁을 가건 바닥, 우리가 딱 땅을 디디는 바닥은 보통 어두운 색입니다. 황토색, 짙은 황토색. 근데 위에 하늘은 밝은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위는 밝고 밑은 어두워 대부분. 요게 볼록면으로 되어 있는 차에 그대로 반사가 됩니다. 그대로 압축이 돼서 반사가 되죠. 그러면 차 사진을 딱 찍었을 때, 차를 딱 봤을 때 차의 밑에 부분은 어두운 색깔로 대부분 땅이 반사가 돼서 어두운 색깔이고 윗부분은 하늘이 반사가 돼서 윗부분은 밝은 색이에요. 그러면 차가 묵직해 보이잖아. 밑에 부분이 더 무거워 보이고 땅이 반사가 돼서 좀 더 무거워 보이고 위에는 좀 가볍고 경쾌해 보이고 그러니까 차가 딱 도로에 딱 붙어있는 것처럼 좀 안정적으로 보이고 이런 것 때문에 다 모든 면을 볼록면으로 디자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스포티지 사진에서 이 뒷부분 보세요. 이 뒷부분 아래 위가 뒤바뀌어 있잖아. 밑부분이 땅이 반사가 돼서 어둡고 밑에 부분이 하늘이 반사가 돼서 밝게 돼 있어. 이 엉덩이 부분. 이게
그냥 엉덩이 쪽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볼록면으로만 디자인하라 그랬는데 요 틀을 깨고 이 고정관념을 깨고 엉덩이 부분을 오목면으로 이렇게 딱 깎아낸 이 디자이너의 기백. 좋아요. 네, 누군가는 이거 할 줄 알았어. 이거 이 제대로 오목면 만들어줄 줄 알았어. 근데 걱정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볼록한 면은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햇빛을 여러 각도로 반사시키잖아요. 딱 들어오면 볼록 거울. 그러면 여러 면으로 반사시키잖아. 그럼 직사광선이 들어와도 직사광선을 분산시켜서 반사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유리 보면 다 이렇게 곡면유리잖아요. 자동차 앞유리, 곡면유리. 이게 1960년대에 이 곡면유리가 처음 적용될 때만 해도 곡면유리라는 얘기를 안 하고 저반사유리였습니다. 왜냐면 그냥 앞에 평면유리 시절에는 막 달리다가 햇빛이 앞차에 반사가 돼서 눈부심을 유발을 했어. 앞유리를 볼록하게 하니까 앞차한테 반사가 확산돼서 반사가 되니까 앞차가 눈부심이 좀 덜해. 그래서 저반사유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이 저반사유리는 전차종에 그냥 법적으로 일정 면적 이상 되는 앞유리는 다 볼록하게 해야 돼. 저반사유리를 붙여야 돼. 그래서 길에 다니는 차들 보세요. 일정 면적 이상이 되는 자동차 앞유리는 다 곡면유리입니다. 옛날 버스나 뭐 옛날 트럭이나 이게 평면유리지 요즘 버스 뭐 이런 거는 공기역학적인 것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 뭐 법적으로도 규제하는 나라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저반사가 돼야지 앞차의 눈부심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다 볼록면으로 하는 거예요. 옆유리도 다 볼록이에요. 웬만한 차들이. 그리고 대부분 다 볼록면을 써서 빛 반사를 좀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스포티지 뒤에가 이렇게 오목한 면이 돼 있으면 오목한 면은 햇빛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모아서 반사를 시킵니다. 마치 우리 돋보기로 이렇게 검은 종이 이렇게 태우던 어렸을 때 이런 거 다 해봤잖아요. 과학 시간에. 요런 느낌이에요. 오목한 면으로 햇빛이 들어오면은 햇빛을 모아서 반사시키기 때문에 어디 초점이 딱 잡혀서 여기에 뭔가가 있으면은 불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스포티지가 길에 많아졌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땡볕에다 태워놨어. 근데 여기가 이상하게 반사가 돼서 여기서 반사된 어떤 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마침 나무가 마른 나무가 옆에 있었어. 거기에 불이 붙었어. 이게 붙고 해가지고서는 산불이 났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10,000분의 1의 확률도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기도 하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약간 이런 되도 않는 걱정이 되네. 신형 스포티지는 두 가지 디자인으로 나옵니다. 저희 흰색 차, 오늘 사진 공개된 흰색 차는 그냥 기본 모델이고요. 파란색 차, 요거는 그래비티 모델입니다. 소렌토에서도 그래비티 모델이 있었잖아요. 그래비티, 약간 중력, 약간 무게감 뭐 이런 거 주기 위해서 검은색 데코레이션을 많이 썼습니다. 신형 스포티지에서도 그래비티 모델, 요거는 검은색, 뭐 이 벨트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검은색. 그다음에 루프렉도 뭐 검은색. 그다음에 라디에이터 그릴도 그냥 크롬이 아니고 다크 크롬. 이런 식으로 약간 묵직하게 디자인을 했고요. 앞뒤 범퍼 디자인도 요 그래비티 모델은 좀 더 묵직하게 디자인했습니다. 범퍼 형상이 달라요. 그래비티 모델이 더 멋있게 디자인된 것 같아요. 신형 스포티지는 오늘 사진으로 발표된 두 가지 디자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 롱휠 베이스 모델, 이 긴 거, 오늘 사진 공개된 거, 요 긴 거거든요. 이게 요 긴 것만 우리나라에 출시가 됩니다. 투싼도 그랬잖아요. 긴 거 짧은 거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뭐 유럽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짧은 거, 미국이나 우리나라 뭐 이런 데는 긴 거 요렇게 출시했잖아요. 스포티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짧은 거. 유럽은 도로도 좁고 주차 공간도 좁고 뭐 이러기 때문에 큰 차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휠 베이스가 2,700이 안 되는 차들이 주류를 이루는 시장에 이제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휠 베이스가 2,670 정도 되는 숏휠 베이스 모델이 이제 유럽 쪽에 수출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랑 미국에는 차 크기나 이런 것들이 좀 여유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 이런 데는 휠 베이스가 2.7m가 넘는 2,755일 것 같습니다. 투싼도 2,755거든요. 요거랑 아마 휠 베이스가 같을 것 같아요. 아니면 5mm 정도 더 늘 수도 있어. 2,760 정도. 근데 5mm 느는 거는 뭐 구조 변경 뭐 이런 것까지 아니에요. 그냥 약간의 그냥 설계를 하면서 조금 오차 범위 내에서 이렇게 늘리는 거거든요. 5mm 정도 차이는 대대적인 변형은 아니에요. 파워트레인도 기본적으로는 지금 팔고 있는 투싼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2리터 디젤, 그 다음에 1.6리터 터보, 그 다음에 1.6리터 터보 하이브리드. 뭐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나오는데 요거 외에 2.0리터 LPG, 요 LPG도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SUV 중에는 LPG가 이제 QM6가 유일해서 르노 삼성 자동차가 이 QM6 LPG 파는 걸로
좀 소소하게 재미를 보고 있는데 이 시장까지 가만히 보고 있을 현대기아가 아니죠. 언젠간 나올 줄 알았어. 실내는 커브드 디스플레이 있는 게 특징이죠. 딱 커브드 디스플레이 12.3인치 12.3인치 딱. 투싼은 10.25인치짜리 두 개예요. 그것도 딱 평면, 그것도 떨어져 있는. 이거랑 비교하면은 스포티지 실내가 한 등급 위의 차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10.25인치 이렇게 두 개 있는 차랑 12.3인치 커브드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차랑 딱 타면은 그냥 다르잖아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이거 딱 보면 그냥 스포티지야. 그 외에도 스포티지에만 있는 그 차별화 요인 같은 것들이 좀 있긴 있는데, 요거는 사진으로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기에는 말만 길어지고 뭔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할 수가 있어. 너무 디테일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좀 잘 안 나오는 각도 사진만 딱 2장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실차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스포티지 실내에서는 딱 하나만 아시면 돼요. 12.3인치 커브드 딱 이것만 알아도 뭐 딴 생각 안 나잖아요. 얼마나 이게 내세우고 싶었으면 이 에어컨 송풍구가 이 12.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딱 받치고 있어. 딱 요렇게. 디자인 잘했어요. 실내도 구석구석 봐도 아주 짜임새 있게 디자인 잘 됐습니다. 그리고 뭐 헤드레스트 뒤에 옷걸이에 있는 헤드레스트 그런 것도 적용이 되고, 하여튼 뭐 이런 구체적인 거는 실차를 보면서 실내 디자인의 여러 가지 포인트들은 딱 찍어 드릴게요. 스포티지는 벌써 5세대예요. 투싼은 4세대인데 스포티지는 1993년에 처음 세계 최초로 도시형 SUV로 탄생됐잖아요. 안에 프레임 바디가 있긴 하지만 스타일 자체가 둥글둥글하게 도시형 SUV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시 군용차스러운 SUV에서 이렇게 도시형 SUV로 딱 처음으로 넘어온 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스포티지가 잠시 이렇게 좀 단종되는 듯 했는데 2004년에 다시 부활한 거죠. 그리고 3세대 모델은 디자인적으로 정말 박수 정말 많이 받았던 모델이죠. 지금 봐도 3세대 스포티지는 길에서 가장 예쁜 차예요. 저도 지금도 3세대 스포티지가 더 사고 싶어. 디자인은 제일 예뻐요. 전 세계 어디 놔둬도 이건 꿀리지 않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4세대 스포티지 디자인할 때 뭔가 부담을 많이 느꼈는지 이때는 뭔가 스포티한 스포티지를 하려고 앞모습을 스포츠카스럽게 했어요. 라디에이터 그릴은 밑에 깔고 헤드램프는 위로 올려서 마치 유럽 스포츠카 같은 레이아웃으로 앞모습을 구성을 했는데, 헤드램프가 너무 높아서 눈뽕한다 뭐 이런 얘기만 듣고, 뒤에도 방향지시등이 너무 낮게 붙어 있어. 이런 욕만 먹고 지금 디자인적으로는 많이 어필하지 못했던 건데, 이번에 5세대는 디자인적으로 많이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실차가 공개된 이후에 실차를 보면서 직접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제가 이 신형 스포티지 뭐 다 봤어요. 제가 다 뭐 구석구석 다 눌러보고 다 했어. 내가 다 알아. 다 알지만 이제 저는 실차가 공개된 이후에 실차를 보면서 이렇게 리뷰를 해드릴게요. 그 전에 해가지고선 다 영상 몰래 가져와서 찍고 뭐 다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지킬 건 지켜야지. 지킬 거 지키면서 하는 게임이 진정한 게임이죠. 지킬 거 막 안 지키면서 막 이렇게 막 어기면서 하고 막 저쪽에서 막 눈살 찌푸리고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회수 막 빨아먹으면 진짜 조회수 빨아먹는 기계가 되는 거잖아요. 지킬 거 지키면서 해야 저 외에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이렇게 콘텐츠도 만들면서 다 같이 사랑을 받을 수 있지. 나한테 뭔가 주어진 게 많다고 이걸 막 반칙을 하면서까지 조회수를 막 뽑아먹으면은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요즘에 아주 그냥 내가 움찔움찔해요. 막 내가 이성을 잃을 때가 있어. 이거 잃기 시작하면 다 죽는 거예요. 막 다 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여튼 저는 지킬 거 지키면서 점잖게, 하여튼 꿈 얘기는 꿈일 뿐 너무 믿지 마세요.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그냥 꿈 얘기나 하고 다니는 그냥 실없는 아저씨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오토